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돌아오는 코너죠.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한 소식들을 정리해서 알아보는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의 창업주죠. 서정진 명예회장이 지금 2년여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돌아온 서 명예회장이 그룹 내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 박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다시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건데 현재 경영진이 서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는 현재 장차남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강력하게 복귀를 요청해서입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 3일 각 사별 이사회를 열고 서 명예회장을 셀트리온 홀딩스를 비롯해 그룹 내 상장 3사인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예. 그의 선임은 이달 28일 열리는 각사 주총과 이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됩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서 명예회장은 과거부터 줄곧 은퇴 계획을 밝혔고 실제 2020년 12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예. 다만 그는 이듬해 3월 주총에서 그룹을 둘러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 소방수로 돌아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사회가 서 명예회장 경영 복귀를 타진한 것은 그만큼 현재 셀트리온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네. 자, 이사회가 이렇게 서 명예회장의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했을 정도로 서 회장의 존재감이 이렇게 상당히 큰지 몰랐어요. 그렇다면 서 명예회장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짚어볼까요? 예, 업계에서는 서정진 회장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맨 땅에서 시작해 셀트리온을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이 바로 서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릴 적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고등학교 진학까지 미루며 연탄 배달과 고추장사, 택시 운전 등으로 동생들 학비를 벌었고 고학으로 고교를 졸업, 건국대 산업공학과에서 만학으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네, 어린 시절이 상당히 어려웠군요. 예, 1983년 삼성전기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3년 만에 한국생산성본부로 옮겨 기업 활동을 조언하는 컨설턴트로 활약했습니다. 아남산업 반도체 사업 부문을 흑자로 돌리는 데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1992년 30대 초반 나이에 대우자동차 상임 경영 고문으로 스카웃된 서 회장은 생산성과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연소 임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내부 견제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에 더해 1999년 대우가 경영 위기를 맞자 서 회장은 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갖은 고생 끝에 셀트리온을 설립하고 현재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서 회장을 믿고 함께 사표를 제출하고 의기투합한 동료들은 지금 셀트리온의 중역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서정진 회장의 개인적인 스토리는 대략 이렇고 그렇다면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을 지금의 이렇게 거대한 바이오 기업으로 키운 그 스토리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예, 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을 믿은 그는 2000년 인천 연수구청 꼭대기 무료 사무실을 얻어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는 무모하리란 만큼 모험적인 도전이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창업 1년 뒤 미국 바이오 업체 백스젠과 기술 제휴를 체결하고 2002년 2월 셀트리온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즈음 서 회장은 세계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장을 체험하고 노벨 의학상 수상자를 접견하며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기 시점이 머지않아 도래한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죠.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산업의 가치에 주목한 그는 거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뒤 인천 송도에 약 9만 제곱미터 공장 부지를 매입해 본격적인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CMO 사업으로 경영 성과를 내던 어느 날 서 회장은 남의 것만 계속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을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궤도에 오른 CMO 사업을 중단하고 2009년부터 자체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CMO 사업이 복제약 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이후 셀트리온은 항체 바이오 시밀러의 글로벌 임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점차 임상 및 허가에
셀트리온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 개발을 시작으로 유방암, 위암 치료제인 허주마,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램시마의 피하 주사 제형인 램시마 SC까지 시장에 선보이며 항체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 램시마는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따르면 램시마는 지난해 2분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53.6%를 기록했고 화이자를 통해 판매 중인 미국에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31.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군요. 예, 허주마, 투룩시마 등 후속 항체 바이오시밀러도 허가 국가 확대를 통해 성장 확대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미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를 획득을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허주마는 92개국, 투룩시마는 88개국까지 허가를 늘린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2020년 초에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때 또 서정진 회장의 뭔가 추진력과 그런 그 결단력이 발휘가 된 사건이 있다고요. 예, 서 회장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된다는 평가는 또 한 번 증명됐습니다. 네. 2021년 9월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전 세계 세 번째로 빠른 성과입니다. 다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MSD의 라게브리오 등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도입됐고 코로나가 엔데믹 전환되면서 코로나 치료제의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 셀트리온의 전신이 넥솔이잖아요. 그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의 전신 넥솔을 만들 당시에 같이 함께 참여했던 창립 멤버는 누가 있을까요? 우선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인 기혜성 부회장이 있습니다. 예.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회장, 유헌영 셀트리온 홀딩스 부회장, 문광영 전 셀트리온 스킨큐어 사장, 이근경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문입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창업 공신인 기우성 부회장의 사연임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 부회장은 서 명예회장과 대우차에서부터 함께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아, 네. 1998년 대우차 기획실에서 근무하던 그는 2002년 셀트리온 창립 당시 넥솔에 합류했습니다. 2007년에는 셀트리온 생산지원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셀트리온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기 부회장은 창업 초기 인천 송도의 1, 2 공장 등 대규모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을 통해 위탁 생산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2007년엔 FDA로부터 아시아 최초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인 CGMP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기 부회장이 셀트리온 경영지원부문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에는 식약처로부터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품목 허가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기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셀트리온이 오너 대표이사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처음 대표이사를 맡은 후 지금까지 연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는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기 부회장 연임 여부 역시 이달 주총에서 결정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 임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 부회장의 사연임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이렇게 이제 셀트리온이 전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그 과정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 서 명예회장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과연 셀트리온 그룹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이제 많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손꼽히는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상자 3사의 합병입니다. 네. 3사 합병은 2020년 1월부터 거론됐던 셀트리온 그룹의 수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합병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탓이 컸지만 회사 내부에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아, 예. 지난해 3월 증선이가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에도 회사 측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사 합병이 이뤄질 경우 시가총액 36조에 달하는 거대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코스피 시총 기준 10위입니다. 다만 이는 3사의 시총을 단순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러한 시총이 될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3사 합병 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 거래로 인해 발생했던 중복 매출이 사라지면서 합산 시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셀트리온의 주요 매출 구조 가운데 하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제조해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제약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소액주주 설득도 협병을 위해선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네, 중요하죠. 2021년 말 기준 셀트리온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67.49%에 달합니다. 네, 그야말로 뭐 개미가 70% 가까이 되는 거네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소액주주 비율이 50% 내외입니다. 합병이 성사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지주사 합병 과정에서 스킨큐어 합병이 한 차례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장 3사 합병 후 청사진, 주주에 대한 명확한 환원책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셀트리온 그룹이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면 가격의 유연성이 생겨 제품 경쟁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불거졌던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렇게 상장 3사 합병이 가장 큰 과제로 손꼽히고 있고, 그리고 이것 외에 지금 셀트리온 경영진이 서 회장의 경영 복귀를 추진하는 또 다른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유럽에서 출시된 배그젤마 등이 미국 승인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미국 현지 직판 체계가 가동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램시마 SC는 연말 미국 승인이 예상됩니다. 서 명예회장의 리더십이 셀트리온 그룹이 미국에서 성장 발판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현 경영진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는 셀트리온의 대표적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데 FDA 허가를 앞둔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앞서서 그 유플라이마가 미국 허가가 다소 좀 지연됐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당초 회사 계획보다는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예. 완제 생산을 담당하는 해외 완제의약품 제조소가 FDA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으면서 지연된 것입니다. 예. 이에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 FDA 승인 지연에 대해 자체 기술과는 무관한 해외 완제 제조소의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약규제기관은 판매 허가 심사 마지막 단계로 공정의 안정성과 생산시설 위생도 등을 평가합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FDA로부터 완제품 제조 시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리지널사와 특허 합의를 마쳐 올 7월부터 미국에서 유플라이마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FDA 승인과는 별개로 론칭 시점에 맞춰 미국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사전 작업의 한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렇게 경영 일선으로 복귀를 하면서 셀트리온에서는 또 다른 제2의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셀트리온에서 올해를 신약 개발 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들이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에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 신규 항체 치료제, 항체 약물 접합체 항암제,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경구용 항체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를 준공해 신약 연구 개발 역량에 집중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익성 악화도 서 회장이 2년 만에 경영 복귀에 나선 배경으로 읽힙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 2,840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예.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3% 감소한 6,471억 원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1,00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3%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램시마 IV 매출 비중 증가 및 진단키트 관련 일시적 비용 발생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저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서 회장 복귀가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네, 서 회장이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주가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네. 과거 팬클럽 수준으로 맹목적인 애정을 보였던 강성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다시 시작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과거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서 명예회장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내며 공매도 반대 운동을 함께 벌이는 등 사측과 긴밀한 소통을 했습니다. 서 회장이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셀트리온 주가는 고공행진했지만 2021년부터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강성 주주로 꼽히던 소액주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지난 3일 종가는 15만 600원으로 2020년 12월 7일 사상 최고가 37만 4,620원에 비해 50.8%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2020년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업계와 시장에서 서 회장의 경영 복귀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실적 전망과 별개로 서 명예회장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근희 삼성증권연구원은 유플라이마의 미국 출시를 앞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사업 전략에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수 다올투자증권연구원 역시 미국 출시 전략과 신규 사업 진출 관련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기업 가치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서 명예회장이 공동의장으로서 핵심 사안들의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달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아 선임안이 최종 확정되면 서 명예회장 특유의 리더십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인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셀트리온 경영 복귀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